인간은 세계와 자연을 탐구하는 데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지만 항상 일반인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물고기가 도로 위를 헤엄치는 걸까요? 하수관 속에서 눈이 반짝이는 저 생물체는 무엇인가요? 왜 고래의 시체에 손대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총알의 놀라운 생물학적 수수께끼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채널 구독을 환영합니다. 탑 10. 고래 폭발. 과학자들은 고래가 죽기 전에 많은 생물을 먹고 이들이 위에서 부패되어 많은 가스를 생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래가 죽으면 내부 조직과 기관이 가속적으로 분해되고 더 많은 가스가 생성됩니다.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래의 폭발은 해변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경꾼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 작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1970년 11월 9일 미국 오레곤주 플로렌스 해안에서 4m 길이의 미국 산호고래가 좌초하여 사망했습니다. 오레곤 주 도로국과 미 해군 간의 합의에 도달한 후 고래는 크기 때문에 제거 및 운송이 용이한 폭파 처리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1월 12일 폭파 작업 책임자인 조지 소토는 폭발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렸고 고래의 시체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관람객이 날아갔습니다. 이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고래의 몸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통행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폭발이 성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9 길을 가로지르는 쥐. 매년 10월 또는 11월에는 미국 워싱턴주 서부 메소강에서 스코코미시 강의 쥐가 길을 가로지르면 운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코코미 강 유역의 연간 강수량은 평균 2,540mm에서 3,048mm로 비교적 많으며 도로가 쉽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와 인접한 강이 연결되어 작은 강이 됩니다. 쥐는 번식 후에 강으로 돌아가서 강의 범람은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매년 쥐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광경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에게는 머리 아픔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로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때로는 차에서 내려서 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쥐가 있으면 멈추고 쥐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계속해야 합니다. 탑 8. 하수관의 괴물. 2011년 4월 1일 하수관 기술자가 파이프라인 조사 중에 촬영한 무서운 비디오가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영상에는 하수관의 끝에 빛나는 눈을 가진 생물체가 숨어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뒷다리로 서 있으며 일반적인 하수관에 서식하는 쥐와는 다릅니다. 반면에 하수관 기술자 회사는 이 동물이 가정용 애완동물이나 동물원에서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인들이 이 수수께끼의 생물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수수께끼의 하수관 괴물이 모두를 괴롭힐 때 회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화장실에 부적절한 것을 버리면 파이프가 막히고 침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세 소비자 협의회에 따르면 하수관 막힘의 3분의 1과 하수관 침수 사건의 절반은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부적절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탑 7. 움직이는 시남 위의 놀라운 머리카락 산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을 뻗어 접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 산을 만나면 그것이 이발소에서 잘린 머리카락처럼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면 오싹할 겁니다. 사실 이것들은 바위에 자란 머리카락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토끼가 모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름처럼 실을 내거나 둥지를 만들거나 독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토끼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몸의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룹 행동이 실제로 방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토끼는 강력하고 불쾌한 냄새를 낼 수 있어 다양한 포식자들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이 방어가 더욱 효과적이며 그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탑 6. 희안. 무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 중 하나로
걷는 모습마다 엉덩이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히야는 타지키스탄의 보석 같은 산지에서 1년 내내 키워지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특히 엉덩이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많은 지방을 저장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른 자료 공급량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암양의 엉덩이는 길이 약 40cm, 폭 2cm로 일반적으로 양의 엉덩이는 길이 약 48cm, 폭 약 40cm입니다. 물론 모든 희안의 엉덩이가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육류 유형의 양은 바늘 모양의 엉덩이와 작은 지방 부분이 있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양고기 유형의 양은 등과 엉덩이가 크고 네모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의 엉덩이가 약간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유형의 양은 매우 부풀어 오른 엉덩이를 가지고 있으며 걷는 동안 무시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타보 어선을 방문하는 고래. 전쟁터에서의 고래 관람은 이제 대중의 레크리에이션이 되어 사람들은 고래와 보내는 유익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생물이 갑자기 올 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배는 정상적으로 전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거대한 포식자가 바다에서 뛰어나와 배에 충돌했습니다. 선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손님의 겁을 먹고 나가려 하지 않았으며 고래는 계속해서 배를 흔들거나 회전시켰습니다. 물론 고래가 갑자기 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동안의 배에서 도망치려고 애쓰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탑 4. 이랑의 탄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일반인에게는 그저 기쁜 일일지도 모르지만 영국 체스터 동물원에게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2015년 1월 31일 체스터 동물원에 17세 이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거의 매일 이랑의 개체 수가 밀렵꾼들에 의해 감소하고 있으며 이랑이 멸종의 진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도래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은 원숭이는 유럽의 멸종 위기 종 번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002년 일본에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의 도착은 유럽 번식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하며 이랑의 개체 수를 유지하는 데 새로운 한걸음이 됩니다. 탑 3. 알비노 이끼개구리. 부푸른 몸과 둥근 머리를 가진 이 생물은 일단 보면 SF 영화에 나오는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일반적인 알비노 아프리카 개구리가 얻는 수면 개구리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숯불색으로 반투명하고 매우 귀여운 외모 때문에 애완동물로 인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디오에 등장하는 알비노 아프리카 개구리는 체액의 과다 축적으로 인해 불쾌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는 사람에게는 재미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부풀은 몸이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개구리처럼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습니다. 탑 2. 라다의 시가지 사막을 걷다 보면 낙권의 시체를 마주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뜻밖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유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고온과 식량 부족으로 오랜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매우 혹독한 환경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원은 죽은 후에 차원의 폭탄이 됩니다. 낙원의 체액이 분해되면 대량의 가스가 생성되며 이 가스가 계속 축적되면 낙원의 몸이 풍선처럼 팽창하여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낙원의 외부는 많은 병원균의 둥지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막에서 라다의 시체를 발견하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조직이나 체액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제1위 호숫가의 인어. 요즘에는 인어 전설의 목격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증거로 게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폴란드 국민인 주리아 스카시가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방호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호수에서 죽은 인어의 시체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장면에서 배와 지느러미 같이 보입니다만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전체 모습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3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숲속을 걸어 다닐 때 왜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지입니다. 둘째, 위험 물질 처리자와 소방관은 현장에 있었지만 경찰이나 다른 수사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셋째, 인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이 동영상은 사실은 TV 방송국이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 신비한 생물의 소문은 수없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에 나타난 가느다란 하얀 생물은 과거에 저주받은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 저주 때문에 그는 알비노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알비노 뱀을 동반하여 인적 드문 숲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탐험가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숲에 감춰진 진리를 통치자에게 알렸습니다. 그 결과 통치자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새로운 힘 아래에서 개구리 왕자처럼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놀랄만한 새로운 생물의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탐색해보세요. 업데이트를 유심히 주시고 더 많은 재미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